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1월 월간 종가 마감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시원시원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 수준에서만 잘 유지를 하면서 1월 종가 마감을 해주면 그렇게 2월을 맞이하게 된다라면 우리로서는 좀 더 아름다운 2월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월간 종가 마감 기준으로 제시된 구간은 23,400달러 부근입니다. 지난 여름 서머 랠리를 끝냈던 이 저항 라인이어서 여길 넘어서면 단기적으로 25,000달러, 조금 더 멀게는 45,00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기대되는 지점은 지금 거의 얼추 200주 이동평균 근방까지 올라왔다라는 건데, 1월 안에 여기까지만 잘 마무리해주면 그냥 아주 많이 완전 빠따,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말 그대로 이번 상반기, 나아가서 올해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하이라이트는 단연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금리 인상 결과보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뉘앙스를 담아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일 새벽 4시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한 주는 증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여러 데이터들이 제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알파벳과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줄 고용지표 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든 위로든 시장을 흔들 만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줄줄이 시장에 던져지는 셈입니다. 요즘 리플 XRP와 관련해서 3월 폭등 가능성,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시세가 눌려있다 보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올라가자, 이런 자조 섞인 분위기도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3월에는 이슈적으로나 차트 기술적으로나 또 나아가 글로벌 트렌드적으로나 리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만 시너지를 내준다라면 의미 있는 상황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은 이제 서서히 멤버십 컨텐츠 강화를 위한 전환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공개 컨텐츠로 진행됐던 라이브 방송은 이번 주부터는 멤버십 전용 공개 컨텐츠로 제공됩니다. 멤버십 라이브에 참여해서 직접 소통하며 다른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 참여는 멤버십 레벨에 상관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브 방송 이후 제공되는 라이브 요약본 컨텐츠는 전체 공개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저희 채널의 핵심이자 제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메인 영상의 경우에는 서서히 순차적으로 멤버십 컨텐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앞부분의 요약 버전은 전체 공개로 제공되고, 전체 영상은 크립토 노마드 등급, 그러니까 직장인 등급 이상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제부터 일주일에 7개 정도 제공되는 메인 영상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멤버십 컨텐츠로 공개됩니다. 무료 컨텐츠와 유료 컨텐츠의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구독자분들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서 컨텐츠를 소비하시면 됩니다. 멤버십 규모가 더 커질수록 더 다양한 컨텐츠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멤버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2023년 1월은 비트코인의 부활을 알리는 최고의 한 달로 기록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1월 내내 랠리를 벌이면서 43% 수준의 반등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특히 주요 저항 구간으로 지목됐던 23,400달러를 이미 넘어서면서 더 큰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6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좀 더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3월 28일 60을 고점으로 찍은 뒤에 처음으로 60을 다시 넘어선 겁니다. 지난 1년 넘게 이어진 약세장의 상황 전반에서 바라봤을 때 투자 심리가 꽤나 강력하게 살아났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4%대 위에서 자리하면서 지난해 여름 서머랠리 당시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1월 28일 이후 22,8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건 황소들이 이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1,558달러에 자리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은 황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과매수 영역의 RSI는 랠리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황소들이 가격을 23,816달러 위로 올리면 비트코인은 25,211달러를 향해서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다만 21,558달러가 깨지면 다시 2만 달러 심리적인 구간까지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황소들이 방어해야 될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서머랠리 이후에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23,400달러를 온전히 지지받고 이 위에서 1월 종가 마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해결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는 과연 1월 안에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 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 여부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현재 200주 이동평균은 24,8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지금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평균까지 4% 정도만 남은 상태다. 이런 점을 굳이 설명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비쳤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강세 랠리를 펼칠 때 항상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벌였기 때문에 200주 이동평균은 진정한 강세 랠리를 위한 1차적인 기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월 내내 반등세를 보이면서 무려 40% 넘게 오른 비트코인이 과연 200주 이동평균까지 뚫어내면서 진짜 의미있게 1월을 마감할 수 있을지가 상당한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윌 클레멘트는 현재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매수 평단과 장기 보유자의 매수 평단 모두 회복됐다라며 비트코인이 장기 강세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55일 이하 단기 보유자의 평단은 현재 18,900달러이고 장기 보유자의 평단은 22,300달러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 두 가지 수치 모두를 넘어서면서 장단기 보유자 모두 수익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장단기 보유자가 모두 수익 상태에 있었던 것은 최근 3번 있었다라며 2012년 말과 2016년 초, 2019년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 보유자 비용을 상향 돌파했다라는 점을 차트로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글래스노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 비용을 돌파한 뒤에 3번 모두 본격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강세장 초기 국면일 수 있다는 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의 분위기도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런던 니켈 디지털 자산운용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 또 자산운용사 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기관들 90% 수준은 올해 비트코인의 강세를 예상했고 65%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에 동의한 65% 가운데 58%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10만 달러 도달을 예상했고 25%는 5년 이상 걸릴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9%는 비트코인 가격이 3년 안에 전고점인 6만 9천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76%는 5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만드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비율,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지난 여름에 40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계속 둔화하곤 있지만 아직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기에는 갈 길이 먼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서 휘발유, 식료품 가격 등이 상승했을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과 연준의 방향성이 어떻게 맞물려서 제롬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준 목표 2%의 방점이 찍히면서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질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에는 악재성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고, 반면 1년 동안 고강도 긴축이 이뤄진 만큼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히거나 아니면 비슷한 뉘앙스가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메타와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지 어닝 쇼크가 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